내년에 강진 일반 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강진구는 기존 산업단지 분양이 모두 끝났지만 10개가 넘는 업체가 추가 입주를 문의하고 있어 두 번째 산업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인수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스카이큐브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놓고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광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변전소와 송전 철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광양시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두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강진군이 두 번째 일반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 산단의 분양이 모두 끝났는데 여전히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단 조성과 관련해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년 뒤면 두 번째 산단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분양률 100%를 기록한 강진 일반 산업단지. 2008년 조성을 시작해 지난 2018년까지 분양률은 16.4%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분양을 모두 마치고 최근까지 60% 수준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0% 지금 분양 완료 다 돼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내년이면은 거의 100% 입주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강진에 그 공업단지를 하고 싶어서 입주 의향을 하신 분들이 약 한 150% 정도 됩니다. 강진구는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산단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강진 제2 일반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원안 통과되면서 기존 산단 인근에 3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을 제한하고 식료품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11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두 번째 산업단지 분양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존의 1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그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확장할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2산단으로 해서 입주하려고 의향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가 지금 연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교통에 저희들이 발달돼가지고 요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 물류가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 업체들이 저희들이 강진에 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구는 두 번째 산단이 들어서면 8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8,3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산단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인수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스카이큐브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놓고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운영 적자를 기록한 순천만 스카이큐브. 연간 15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탑승객은 8% 수준에 그쳐 투자 금액 대비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포스코는 스카이큐브 모든 시설물을 순천시에 무상 인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인계하고 특허권도 주장하지 않으며 설계서와 기술 자료를 모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논란이 계속됐던 시설물인 만큼 빚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됐던 상황.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큐브 범시민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스카이큐브를 놓고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그 시설비 부담이 없고 또 그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순수하게 앞으로 들어갈 것은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만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중점 과제는 스카이큐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받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과 시설물에 대해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스카이큐브 활성화 방안도 숙제입니다. 스카이큐브는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운영비 지출이 18억 원, 이용료 수입은 20억 원 내외에 그쳤습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운영, 나아가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스카이큐브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운영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공기업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 긴급 운영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이 영역이나 앞으로 시민 공책에 내년 4월까지 결정한 방식은 그 이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운영 방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천시 직영 일반 사업소식입니다. 우리 순천만 습지같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순천시 직영이 돼 사무이터 국가정원 운영 형태입니다. 시민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스카이큐브 문학관이 아니라 역을 지화해서 한 두세 개 역을 더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그 순천의 명물이 아니라 세계적 명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야간에 탈 수 있게끔 야간 공간을 아주 좀 멋있게 좀 해가지고 순천에 가면 그걸 꼭 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해설 멘트가 좀 중간중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9차 의견 제시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긴 했는데요. 순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범시민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검토를 거친 뒤 가능한 사안의 경우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만성적자에서 순천 대표 랜드마크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내년 상반기 스카이큐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 광양읍 중림리에는 3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변전소와 송전 철탑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변전소가 들어온 뒤로 마을이 황폐해져 희망이 사라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건강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25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어느 시골 마을. 과거에는 500여 명이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떠나고 5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악에 보면은 그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도 자식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딴 데로 이거를 했습니다. 이사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1987년도에 지어진 변전소와 송전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재까지 60여 명이 암으로 숨지고 10여 명이 지금도 투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주변에 수십여 개의 고압 철탑들이 높이 솟아 있는데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주변을 둘러싼 철탑은 40개로 345kV급 18기, 154kV급 27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이 점점 황폐해지자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광양변전소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집가가 그렇게 예를 들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여기서 희망이 사라진 그 고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복 축구이 빼앗기는 것이고,
철탑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배 위원장은 앞서 광양시와 한전 측에 변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전작의 영향과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고압 철탑을 지중화할 것, 주민들에게 미치는 자기장 영향과 건강 피해를 조사할 것, 재산권 피해 상황을 조사해 공개할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또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도 피해 대책 마련에 주민들과 협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력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암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전달을 하려고 지금 그 광주 전남 지역본부 있지 않습니까? 한전 측하고 이제 일단은 대담이 한번 지금 잡아가지고 대책위 관계자분들 한번 강물도 하려고 해요. 광양 변전소 주민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원25 김신혜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주 전남 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2단계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민준 도의원의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양시도가 한 뿌리이고 공동 운명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하지만 두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해역에 발령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12일 이후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해파리가 나타나지 않아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특보를 유지했는데요. 앞서 올해 6월 남해 서부 인근 해역과 제주도 해역에 100제곱미터당 평균 0.7에서 2.4마리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나타났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독성이 있어 쏘이면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을 느끼고 심각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이후 해류를 타고 부산과 울산, 경북 지역 등을 거쳐 강원도 해역까지 나타났으며 주의보도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들로도 확대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등은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특검과 조사기간 연장,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실이 지연된 만큼 녹이 쓴 세월호 선체 앞에 다시 섰다며 구조 방기 책임과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과 군을 포함한 관련 국가 권력기구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돼 전라남도가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요양병원 90곳과 요양원 30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이동량이 많은 광주 근고권 지자체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외부인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면회는 비접촉으로 제한되며 이용자의 외출과 외박이 금지됩니다. 완도군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묘당도 기념공원화 사업과 고금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고금면 충무리 묘당도 일대에 85억 원을 들여 전시관을 건립하고 생태공원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고급 역사공간 활성화 사업은 삼도수군 통제영과 봉수대, 활터를 재현하고 갯벌 생태 체험관과 해안길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